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덕후입니다. 자, 주식시장에 우크라이나발 이슈가 계속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야, 이 돌아가는 정황이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가져간 러시아의 그 모습과 비슷한 행보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이슈로 인한 불안감, 군사적 어떤 충돌, 그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시나리오들 여기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투자자분들은 아마 패닉에 빠진 분들도 계실 거고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증시 바닥이 언제 정도 만들어질까 그것을 가늠해 보다 보면요, 주식시장 불안한 감은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연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 강하게 세우는 시간, 오늘 증시토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악재,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어떤 공화국 두 개가 세워지고 그 공화국 두 곳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는 인정하겠다.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2014년에 있었던 상황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8년 전이었던 2014년 2월에서 3월 사이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땅인 크림반도를 낼름 잡아먹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도 분위기가 보게 되면은 크림반도에 친러시아 어용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그리고 크림반도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 러시아 갈래요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냥 러시아가 휙 하고 먹어버렸죠. 지금 그런 분위기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가 돌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새로 만들어졌다는 돈바스 지역의 두 개의 공화국, 아마 한두 달 뒤에는 우리 러시아로 갈래요 라는 그런 주민투표 뻔히 할 것 같습니다. 그때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때도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2014년 증시도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때 당시 썼던 증시 토크 봤더니 그때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점도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달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일부 이렇게 훅 먹는 거, 그거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이 2014년에 테이퍼링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자넷 옐런, 지금 재무장관께서 연준 의장 시절에 2014년 테이퍼링을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파월 의장이죠. 테이퍼링 진행 중이고 다음 달이면은 양적 완화가 종료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 있었던 것 비슷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그때 당시 연준의 점도표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실제 나타났던 연준의 실제 금리 인상보다도 그때 당시는 연준의 점도표는 조금 더 파격적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거야 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비슷한 듯 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2014년에는 증시가 추세 붕괴는 되지 않았어요. 미국 증시는 이렇게 한번 2, 3월 달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꿀렁해도 이렇게 갔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깨졌던 건 아니었어요. 한국 증시는 7년 횡보장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만 추세를 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은 미국 나스닥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중요 추세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악재가 발생하면 투자 심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점에 대해서 불안감이
크실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증시가 주가지수 3,300포인트에 있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매우 강하게 불안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시장이 어떤 바닥 권역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증시 토크에서 여러 차례 우리의 청자님들께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이 주식시장의 바닥 권역이 물론 뭐 여기 꼭지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아마 바닥 권역의 테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양푼 생각하시면 돼요. 국방색으로 제가 좀 색칠을 했습니다. 국방색 양푼. 밥맛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군대 생각이 나서. 자, 어쨌거나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합니다. 자, 그나마 지금 시장이 저 높은 데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 좀 우리가 인내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지금 생각했을 때 바닥 번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미래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바닥 번역에 들어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느냐? 일단요,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의 지수별 국내 주식 초과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 부족분을 제가 추정한 자료예요. 추정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하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대략 이제는 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자, 보통 국민연금이 사기 시작하면요, 시장이 뭐 최고 바닥이 아니라 하더라도 점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요 과정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들어서 연기금의 매도가 줄어들고 점점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더 빠진다? 그러면은 더 세게 어쩔 수 없는 기계적인 매수가 국민연금발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이뿐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올해 초에 LG엔솔 상장하고 PBR 레벨이 좀 많이 의미가 사라지긴 하였습니다만 현재 종합주가지수 2700포인트대 부근은 PBR 레벨 1.1배입니다. 1.1배. 1.3배 아니고 한 1.1배예요. 1.1 레벨이라고 한다면요. 보통 그 PBR 레벨이 1레벨까지 가면은 좀 바닥권에 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자, 그 바닥권역에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제는 좀 부담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주가 지수가 지금 2,700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죠. 앞서 보여드렸던 양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 여기일 수도 있고 최저점을 통과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여기서 만약에 더 빠졌다 그러면은 시장 PBR 레벨 1 멀티플 선을 넘어가면서 시장에 강한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증시는 바닥권역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자, 우리가 요거 차물인차 요거 몇 개는 좀 그리셔야 됩니다. 저 칼도자가 마음을 콱콱 내리꽂고 있죠. 여러분들도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자, 바닥권역은 맞긴 한데 여기서 더 떨어지고 그러면 좀 힘드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시장이 맴 하면서 기간 조정이 더 길어지면 자, 군대 간 친구 또는 군대 간 연인 아니면은 군대에서 바깥에 있는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처럼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힘들어지고 못 견딥니다. 못 견뎌.
군대에서도 제 기억에 보면 주변에 이제 동기들 보면 대략 한 1년 되기 전에 다 깨져요. 거의 대부분 깨집니다. 1년 뭐 상병 달 때쯤, 뭐 저희 때는 전 26개월이었으니까 상병 달 때쯤 되면 다 깨집니다. 예, 안타깝지만 1년 정도 되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지금 기간 조정이 지금 거의 한 8개월 넘어가고 있죠. 예, 점점 지쳐가는 과정에서 바닥권이라고 하면서 뭔가 질질질 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무너지게 되고요. 특히 아직까지 신용융자 잔고가 많아요. 제가 이게 한 30% 언더로 내려오면 그나마 좀 한숨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30% 위에요. 31%, 32%. 예, 모 대비 예탁금 대비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우크라이나발 이슈든 뭐 연준 이슈든 작은 낙제가 등장하면 한 번씩 인내심을 꽉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음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죠. 이건 몰라요. 어떤 형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바닥권에서는 역사적으로 증시 역사에서 투자자들이 인내심이 깨집니다. 예, 인내심이 깨지면서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거 좋은 종목이라고 샀는데 왜 이러냐 하면서 투매를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뭐 비투 자금의 강제 청산이 진행되게 되면은 이렇게 확 꺼질 때 나 더 이상 못 찾아 하면서 빚을 낸 투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냥 던져버려요. 헐값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뭐 증시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 조금 더 나타난다 하더라도 힘든 건 맞긴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뭐 예수금 다 집행해서 이제 뭐 좋은 종목이 있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죠. 오히려 시장에 더 좋은 종목이 더 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교체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가진 종목이 뭐 떨어져서 저평가가 심화된 건 맞긴 한데 탁 둘러봤는데 야, 이거 더 좋은 종목이 헐값에 있네? 그럼 바꿔야죠. 예. 아니면은 내가 가진 종목을 일부 팔아서 내가 봐도 지금 이 종목보다 더 좋고 더 싼 애가 있네? 그러면 일부 떼서 편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난 예수금 다 쓰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포기한데 그게 아니고 종목을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집중 투자되어 있다 그러면 떼서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십시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자산 배분 전략상 리밸런싱의 기회가 됩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증시 반등이 나오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자산 배분 전략 없는 분 무조건 세팅하시고 전략 없는 분 무조건 세팅하시라. 그 이야기 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실천하신 분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 간단한 방법이라도 사용하신 상황에서 증시가 무너졌다? 그러면 주식 자산이 좀 쪼그라들었겠죠. 이에 반해서 안전자산은 비대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산 일부 떼서 주식을 일부 사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리밸런싱 아니겠습니까? 비율 다시 맞춘다고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증시 조정, 특히 바닥권역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 참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요, 이런 주식시장이지만 여러분들 체계적인 투자 전략 강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세우신 전략을 지켜가기만 한다면 이번 이런 조정장에서 적어도 최저점에서 다 던지는 그러한 운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가장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힘내서 투자 이어가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